여러분, 부산행이라는 영화의 영어 제목은 A Train to Busan일까요? A Train for Busan일까요? 지하철에서 종종 왕십리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때 The train to 왕십리 is arriving 이게 맞을까요? The train for 왕십리 is arriving 이게 맞을까요? 정류장을 말할 때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to도 될 것 같은데 그 장소를 위해서 또 그 열차가 다니는 거니까 for도 될 것 같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어 하다 보면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to, for, 무의식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답부터 살펴볼게요. 부산행, 이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요. 영어 제목을 살펴보면 A Train to Busan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방송은 The train for 왕십리 is now arriving 이런 식으로 for를 쓰거든요. 둘 다 정류장을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무의식 구분법 키워드 to는 바로 도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for은 바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to의 뜻은 쪽으로이기 때문에 실제 그 방향으로 이동해서 도착까지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산행 열차에서는 좀비들이 막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부산까지 반드시 도착을 해야 되죠. 이거를 A Train for Busan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냥 일반적인 열차예요.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기차는 부산 방향을 위한 기차예요. 그래서 부산행으로 그쪽 방향을 위해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달리는데 그 중간에 다른 데서 내리는 사람도 있겠죠? 일반적인 열차는 A Train for Busan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진짜 도착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A Train for Busan 하면은 좀 맥이 빠져요. 이 긴급한 상황. 부산까지 안 가면은 나는 이제 좀비에게 잡아먹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에 도착해야 하는 열차라는 뜻으로 to를 쓴 거죠. 그런데 지하철 안내방송 같은 경우는 The Train to 왕십리라고 하면 모두 거기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쪽 방향을 위한 열차죠. 중간중간 사람마다 실제 도착지는 다르겠죠? 그래서 The Train for 어디라고 방송에 나오고 만약 내가 거기를 간다면 I'm going to 왕십리 이렇게 말하지 I'm going for 왕십리 또 이렇게 말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안내방송 들어도 여러분들이 for, to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This train is bound for 강남. 이거는 이 열차가 강남행이라는 거죠. 모두가 강남에 도착하진 않죠. 그런데 그 다음에 You can transfer to 신분당 line at this station.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신분당선으로 transfer, 환승하다라고 할 땐 이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이 역에서 내려서 그 신분당선 역으로 정말 실제로 가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for 같은 경우는 그냥 그쪽 방향을 이 열차가 목적으로 삼고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to는 실제로 그쪽으로 이동해서 도착하는 그 고객들 입장에서 말한 거죠. 이렇게 도착의 뉘앙스인 to 그리고 목적의 뉘앙스인 for 비교를 해봤는데요. 좀 더 일상적인 다른 예문으로 같이 볼게요. 내가 친구에게 책을 줬어요. 이때는 I gave the book my friend.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to가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책이 실제로 그 친구 쪽으로 이동해서 도착까지 했죠. 그런데 동사가 달라지면은 뒤에 to 아니고 좀 또 달라져야 하는데 I bought this book. 내가 이 책을 샀어요. to my friend. 이렇게 쓸까요? 이 책을 샀는데 아직 친구에게 도착을 하진 않았죠.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한 거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for를 쓰게 돼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르죠. I gave the book to my friend. I bought this book for my friend. 그리고 이 편지를 존에게 보내 라고 할 때 send this letter, John.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편지가 실제로 이동해서 그에게 도착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to John 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 편지는 존을 위해서 쓰여진 거야 라고 한다면 This letter is for John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 뉘앙스 차이 계속 느껴지나요? 이 예문도 잘 비교해보세요. I sang a song to her 이거랑 I sang a song for her. 이게 뭐가 다를까요? 내가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내가 그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to her 같은 경우는 그녀가 딱 바로 앞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녀에게 그 노랫소리가 도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영상통화일지라도 정말 그녀에게 딱 직접적으로 노래를 불러준 느낌이고 for her 같은 경우는 꼭 그녀를 바라보고 부른 건 아니에요. 다른 무대에서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위해 그냥 불렀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to, for 둘 다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뉘앙스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번에는 to만 되는 경우, for만 되는 경우도 볼 건데요. 어디 간다고 말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반드시 도착하고자 하기 때문에 for를 못 써요. I'm going to the park 이건 되지만 I'm going for the park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겠죠? 내가 어디 간다라고 할 땐 가서 결국 거기 도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to는 어울려요. 반드시 go to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공원을 위해 간다? 뭔가 될 것도 같지만 영어는 그 목적만 있고 실제 도착을 안 하면서 간다라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주어 I랑은 잘 안 쓰고요. 누군가에게 안녕하고 안부 인사를 했을 때 I said hello to her 이건 되지만 I said hello for her 이건 좀 어색해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hello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도착하는 거죠. for이라고 쓴다면 그녀를 위해 내가 대신 뭐 가서 안부 인사를 전했어 이럴 때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말 안녕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누구 쪽으로 반드시 그 메시지가 도착하기 때문에 to라고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for만 되는 경우 볼 건데요. This gift is for you. 이거는 자연스러워요. 이 선물은 목적이 너를 위해 산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this gift is to you. 왠지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어색해요. give, 주다라는 동사가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비동사만 쓸 때는 이 선물이라는 존재 자체는 너를 위한 거다라고 말을 해야지 훨씬 자연스럽겠죠? Can you open the window for me? 저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저를 위해서. 이때 Can you open the window to me? 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창문이 꼭 내 쪽으로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특히 open, 열다라는 그 동작을 생각하면 여는 거는 나를 위해서 여는 거지 내 쪽으로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for만 써야겠죠. 네, 이렇게 to는 실제 이동하고 도착하는 뉘앙스, for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최종 목적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무의식 구분 키워드 꼭 기억하세요. 영어에는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제 수업에서 모두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estellenglish.com 온라인 강의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올 수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